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중에서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에 하나를 놓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지난주도 이 이야기 아세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수수 그 사건 혹시 아세요? 듣긴 들었는데요. 예. 그것도 뭐 최순실과 관련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여기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공소장에 보면은 동계스포츠 이 영재센터가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 공소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경 사이에 16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 뇌물수수죄를 범했다 하는 게 이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공소장 내용을 따라가 이 공소장의 전제사실, 저는 이 공소장의 전제사실을 보고 야, 이게 과연 죄가 될까 이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공소장 제일 첫 문장, 그러니까 그 전제사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소위 대통령 최순실 김종 장시호 다 포함하는 겁니다. 피고인들은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장시호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김종 문체부 차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하였다. 이게 딱 공소장의 최초의 전제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공소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을 빛낸 소위 동계스포츠면 소위 빙상하고 승상이거든요. 스키와 스케이팅입니다. 여기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 있는 아동들을 참 육성하겠다. 아니,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됐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아니, 평창 올림픽과 연계하여, 그리고 평창 올림픽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정부 예산 배정 받아야죠. 정부 예산 지원 받아야죠. 또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를 딱 앞장 세워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설립했어요. 그다음 장시호에게 운영을 위임하고 어떻게 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 선수를 한번 보십시다. 젊은 시절에는 참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안 하고 유일하게 체육, 국위 선양입니다. 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위해 가지고 진짜 젊은 시절을 태릉 훈련원에서 연습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또는 은메달을 따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낸 그 젊은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도 직업이 없이 실업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선수들의 경우에는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소위 말해가 무슨 홍보 대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하지만은 나이 30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죽자사자 운동만 했고, 자, 이런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나라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 영재센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설립하고 아니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경영승계하고 아니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공소장 전제 사실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참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들이 진짜 검찰하고 정식으로 아니 이런 명분 있는 사업을 왜 이게 범죄가 되느냐라고 싸움을 붙어야 되는데 그냥 법리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뭐 대통령하고 최성원이 관련됐다는 것 때문에 벌써 무슨 죄인 취급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대응하기가 힘든 관련도 상태가 됐어요. 없습니다. 따져보면은 그럼 좋습니다. 제가 자 영재센터 이게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나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물론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고 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쭉 기록 관계된 사람 기록을 다 보니까 이 영재센터에 등장하는 설립에 등장한 주인공 3명입니다. 하나가 이규혁 옛날 대한민국 그 소위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름 날린 선수입니다. 이규혁. 그다음 김동성 소위 말해가지고 쇼트트랙에서 올림픽 금메달, 세계 선수권 금메달, 메달을 휩쓴 그런 사람입니다. 김동성.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장시호예요. 장시호인데 이 세 사람의 관계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규혁 선수는 소위 장시호보다도 중학교, 신사중학교입니다. 검찰 조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중학교 1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규혁 선수가 78년생, 장시호가 79년생입니다. 딱 한 살 차이예요. 자, 그리고 김동성은 누구냐? 쇼트트랙으로서 아주 이름 날렸던 김동성은 사실은 장시호하고 20대, 나이 20대 때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연인이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장시호 그 부모들, 그 형제들은 다 알죠. 김동성 선수하고 당연히 결혼할 거로 알았는데 결혼은 못했습니다. 결혼 못한 그건데. 자, 결국 이게 이제 장시호를 둘러싸고 한 사람은 결혼 상대자, 한 사람은 이제 중학교 선배예요. 선배인데, 그럼 이 영재센터 설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게 2015년 2월입니다. 2015년 2월. 그때 이 김동성 씨가 최순실 씨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김동성은 이미 장시호와 혼인 관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때 찾아와가 자기 이혼 문제를 제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인생 선배로서 저한테 자문도 좀 해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집을 나와가 최순실 씨한테 찾아옵니다. 그때 최순실 씨가 이제 자기 미성 빌딩 말고 다른 데도 이제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거기서 집을 나왔으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라. 그래가 김동성 선수가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동성 선수가 이제 최순실 씨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김동성과 함께하는 스케이트 스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애들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수입도 생기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봐라. 그래 하던 차에 소위 강릉시청의 빙상단 그러니까 소위 스피드 스케이팅 그쪽에 감독 자리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성 선수도 자기가 새로운 그 스케이트 스쿨을 만들어가 하면은 참 이건 험난한 길이고 여기 빙상단 감독으로 하면 쉽게 돈도 벌고 하니까 최순실한테 그걸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강릉시청 저기 좀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건 내가 할 힘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김동성 선수는 빠집니다. 이게 2015년 2월 상황입니다. 자, 이 당시 그러면 이규혁 선수는 어떤 상황이냐? 이규혁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서울시청의 빙상단의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그만두고 나면은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을 맡았는데 이게 2015년 12월 말이면은 이게 완전 이제 감독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무렵쯤 되니까 내가 이제 이 감독 그만두고 난 뒤에 뭘 할까 하고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청 그 감독 자리가 연봉 5천만 원짜리 자리입니다. 이게 검찰 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혁이가 이제 장시호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우리의 재능을 소위 동계 스포츠에 관심 있는 그런 영재들한테 오래 키우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규혁 선수가 허성우, 스키 선수 허성우, 전이경 이름 들어보시죠? 네. 쇼트트랙 유명한 선수니까 전이경. 다음에 제갈성렬,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렇게 쫙 섭외를 해가지고 그럼 하나 만들자 해서 2015년
7월 14일 날 사단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설립하는데 사실 이때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자기 돈 막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내가 이래 모아가 뭐 주식회사를 만들든 사단법인 만들든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고 거기서 수입 내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아니 국가대표 이 선수 지나고 난 뒤에 돈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뭐가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고 기업으로부터 돈 좀 받아서 하자. 이래가 만든 게 이제 사단법인입니다. 이게 영재센터. 실제로 이런 유명한 지금 나온 선수들이 다 유명해서 텔레비에서 굉장히 이름 날렸던 그렇죠.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 위해서 진짜 우리 국가가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그만두고 난 뒤에. 이런 재능을 다 이렇게 쏟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그걸 제대로 코치해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 이제 박재혁 스키입니다. 스키 쪽 선수의 박재혁 선수를 회장으로 앉히고 이유혁 선수가 이제 전무가 되고 이진성이란 분이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전희경, 제갈성렬, 오세종은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다음 최재봉, 변종문, 조용재 스키 국가대표 상병 감독입니다. 허성욱, 강민혁 이런 선수들이 이사로 쫙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면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문체부에서 당연히. 그래서 7월 14일 날 만들고 난 두 달 후에 2015년 9월 24일 날 문체부에서 4천만 원을 국가 보조를 해줍니다. 이건 당연히 보조해 줄 사안이죠. 그러면서 이제 2015년 그해 12월 24일 날 문체부에서 1억 9천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계 스포츠 이런 영재센터 그런 꿈나무를 키우는데 그 참 문체부에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이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걔가 1억 9천이 오고 그 다음에 2016년 그 다음 7월 달에 문체부에서 다시 4억 7천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문체부에서 지원 못 해줄 이유가 뭐 있죠? 전부 다 나라를 빛낸 선수들인데 이걸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GKL 저기 우리 카지노 그 운영하는 업체 거기에서도 하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GKL에서 토탈 한 2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나쁜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두 번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삼성전자에서 2015년 10월 2일 날 삼성전자에서 이 영재센터로 5억 5천만 원을 보내줍니다. 이거 한 번. 그리고 이듬해 2016년 3월 3일 날 또 삼성전자에서 이 영재센터로 10억 7천만 원을 소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검찰이. 이걸. 그러면은 2015년 10월 2일은 바로 그 몇 달 전에 2015년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이 독대 자리에서 뭐 영재센터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데 7월 25일 날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말이지 영재센터에 돈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 추정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2016년 3월 3일 날 10억을 보냈는데 그 전에 뭐냐 2016년 2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경영권 승계 도와줄 테니까 야 여기 돈 지원해 주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럼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영재센터가 왜 의혹을 사게 되었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봐서는 그 뭐 대통령이 알든 안 알든 이거 후원해 주는 건 당연한.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 메달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영재센터 만들어가지고 애들 키우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근데 이게 왜 의혹을 사게 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가 이게 이제 새로운 사단법인이 생겼는데 삼성에서 후원을 한다. 삼성전자가 후원한다니까 막 체육계에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는 이제 체육계에서 하나의 질시 내지는 시기심입니다. 이런 단체 설립이 돼가지고 듣고 보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장시호가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떠벌리고 우리 이모가 대통령하고 뭐 청와대와 가깝다는 둥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사람들 전부 다 이거 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장시호가 이규혁하고 이 카톡 주고받은 게 검찰 수사기로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장시호가 그 이야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 삼성 지원 받는다는 거를 떠벌리고 다니다가 이모한테 들켰다. 그러니까 최순실 이모가 나를 그냥 파일 철로 한 대 패더라. 이런 걸 왜 떠벌리고 다니냐고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그게 카톡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장시호 나이를 봐서는 뭐 그렇게 아주 어리고 그래서 일단 장시호가 조금 설치고 소위 나대면서 이래가 소문을 좀 과시하고 지가 별것도 아니면서 과시하고 이런 면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규혁입니다. 이규혁 선수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거의 다 기억합니다. 아주 당당한 선수인데 이규혁 선수가 사실은 자 김종 차관을 만난 사람도 이규혁 선수요. 소위 제일기획 김재일 사장 물론 삼성 돈이 이제 김재일 사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재일 사장하고 아주 친한 사람도 이규혁 선수요. 삼성전자 스포츠 담당 임원 이영국 상무를 만난 사람도 이규혁입니다. 그래 이규혁 선수가 이 계획서 들고 와가지고 영재센터 지원해 주십시오. 쭉 브리핑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전혀 의혹이 안 생깁니다. 자, 이규혁 선수가 2016년 10월 말 최순 사건 터지고 난 뒤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나 장시호 모른다. 그리고 나 장유진도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아니 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났나요? 그렇죠. 왜 그리 당당하지 못했나요? 자, 한겨레 신문을 그래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2016년 11월 1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아 장유진은 내 중학교 후배다. 그리고 내가 참 쟤는 기부했다. 그리고 내 돈 받은 거 하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조금 이제 바뀌긴 바뀝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들은 검찰 진술조서. 이게 이제 이규혁의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게 조금 누군가 좀 나이 드신 분이 코치를 좀 해주고 리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고만고만한 친구들 하면서 좀 그러면서 아깝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그때 이제 누림기획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누림기획에 이규혁의 지분이 있다. 걔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누림기획은 제가 조금 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이규혁이가 소위 말해가 아니 누림기획 그래 영재센터에서 하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 홍보물 사업은 그쪽에 누림기획이 샜다. 그리고 그 누림기획에 내 지분 30%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뭐가 뭐 제가 됩니까? 아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내 인감을 도둑질 당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규혁 선수는 검찰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아 해설 생방송 그 도중에 기자가 전화 왔기에 그래서 내가 막 거짓말 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2016년 12월 15일 날 국회 청문회 열립니다. 거기 이규혁 선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뭐라는지 아 명의를 도용당한 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줬다. 처음으로 그때는 좀 진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알고 내가 장시호도 알고 이 좋은 일 하고 있고 아니 누림기에게 내가 투자했고 그거 하면 뭐가 죄가 됩니까? 처음에 자기네들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 그럼 왜 삼성이 지원을 했느냐 이거 여기에다가 자 삼성이 지원한 주체가 되는 것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의 사장이 김재열 사장입니다. 김재열 사장은 소위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재열 사장은 소위 그 이재용 회장하고는 동서지간입니다. 그리고 김재열 사장은 누구냐? 한국 빙상연맹 회장입니다. 빙상연맹 회장이니까 어우 이런 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은퇴 이후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구나 아주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사건 수사 기록 보면 놀란 게 야 우리나라 이 재벌들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매년 번 수익의 일정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사회 공헌 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벌 총수들 제가 검찰 진술을 쫙 보니까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일 크고 세계적 기업이니까 삼성은 2천억입니다. 1년에 2천억은 그냥 다른 것 없이 사회에 위해서 공헌하는 돈이에요. LG 구본모 회장 지금 보면은 LG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600억입니다.
그건 오너가 손대는 거 아니에요. 계열사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재능 있는 어떤 소위 음악 하는 사람이 참 연주를 하고 싶다. 그것도 지원해주고 어디 연탄이 필요하다. 소위 불우이어 도끼 필요하다. 그것도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돈이에요. 이 사회 공헌기금을 쓴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재벌들이 쭉 이거 뭐 미래재단에 K스포츠 재단에 이거 한 돈들 그게 전부 다 이 사회 공헌기금에서 다 나간 거예요. 회사 돈을 배임하고 이래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회 공헌기금을 쓴 부분도 우리 검찰이 정확히 좀 봐줘야 되는데 이거 회사 돈 한 거 이거 무조건 소위 대통령과 최순실 짜고 이재용의 경영승계 도끼위 해가지고 부정청탁해가 뭐 준 돈이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떤 너무 편견입니다. 편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영재센터에서 그럼 무엇이 문제다? 솔직히 제가 된 게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있는 사람은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 그 보니까 이 영재센터 설립하고 석 달 이후에 장시호가 아까 이야기했던 누림계획을 설립을 합니다. 누림계획은 바로 영재센터하고 홍보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재센터 돈을 빼먹는 창구가 누림계획입니다. 이게 돈을 소위 이른바 업무상 횡령입니다. 자, 그거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장시호가 다시 또 뭘 만드느냐. 누림계획 없애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홍보비 빼먹고 난 뒤에 만든 게 더 스포츠 에임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2016년 3월 10일 날 이게 설립됐는데 이게 뭐냐. 영재센터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예요.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매니지먼트를 돕는다. 이래가 하면서 이 장시호가 이 영재센터 통장에서 자, 더 스포츠엠 그쪽으로 3억 원을 횡령을 합니다. 그건 처벌 받아야죠. 그 부분은 이 3억 원을 횡령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7억이 보조가 되는데 국가 돈은 보조를 받게 되면은 국가 돈이 1억이면은 자기 돈 한 8, 9천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을 안 넣고 국가 돈만 갖고 직원들 봉급 주고 뭐 이런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시호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 그 사기다. 그 금액이 7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 약 3억 됩니다. 그거로 해가지고 장시호가 소위 말해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영재센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돈 한 푼 먹었습니까? 최순실이가 돈 한 푼 먹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장시호 돈을 결국 먹은 사람은 장시호고 약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은 이규혁 선수입니다. 그럼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죠. 이재용 회장하고도 관계없고 김재일 사장은 빙상연맹 회장이니까 우리를 보고 지원한 거다. 그렇게 했더라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뭐 말씀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대통령 솔직히 전혀 모르니까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이런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대통령 입장은. 그게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에 하나인 제3자 뇌물수수. 그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의 정확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 사업이 하겠다는 의도가 과연 순수한 거냐, 불순한 거냐, 돈을 먹기 위해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불순한 거냐, 진짜 순수한 거냐. 그럼 그대로 순수한 거면은 빼야죠, 검찰이. 그럼 여기서도 최승원 씨가 얼마나 관여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관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그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모든 것을 이모가 다 했고 이모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이런 진술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특검의 특급 도움이 아닙니까? 증거도 없어요. 전부 다. 장시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 장시호는 주장하는데 장시호와 같이 일을 한 직원은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재판에 제가 몇 번 들어갔을 때 영재 스포츠 지원한 거를 여러 번 들었으면서 전 이해가 너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취지로 보면 정말 좋은 거고 삼성 아니라 누구라도 이 젊은 운동 선수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그런 스케이트 그때 한때 굉장히 한국에 인기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그 20대에다 은퇴하고 나면은 사실 살 길을 그랬는데 우리가 그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 사업하라고 그러면 지원해주고 이런 운동하는 선수를 지원해주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그러는 거예요? 특검에서 소위 말해 선입견을 없애버리고 똑바로 보고 이거는 진짜 국가를 위한 사업이다 하면 빼야죠.
그러니까요. 젊은 친구들 사업하라고 밀어주면서 운동선수들 후배 양성하는 걸 뭐가 문제가 됐다고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혁 선수도 자신 있게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거짓말 하니까 의혹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당당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앞으로 운동선수 나와서 이제 뭘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규혁 선수가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쪽에서 참 이름 떨친 선수고, 네, 다 알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규혁 선수가 한마디 하면은 국민들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규혁 선수가 거짓말 안 했더라면은 오늘 그만하십시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정말 예. 대통령 재판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장시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